지혁아, 마지막으로 말해봐. 너 진짜 살고 싶은 거 맞아? 이지혁과 지은호는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혁은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끝까지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선배, 119 부를게요. 지은호는 119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데도 눌렀고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이려 했는데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위로 못 올라왔어요. 여기요, 사람 숨을 잘 못 쉬어요. 심장 쪽이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이 지은호에게는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으려다 지은호 목소리에 다시 떴고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눈 뜨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안 놔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정말 들릴 듯 말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랑이 벌써 살려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웃으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웃으면 보는 사람이 덜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지은호는 그 웃음이 더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선배, 지금 웃지 마요. 나 진짜 미쳐요. 이지혁이 그제야 눈을 감았는데요. 감는 순간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 뜨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 말이 기도처럼 떨렸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말이 빨라졌습니다. 의료진이 혈압 산소 포화도 부정맥 같은 단어를 쏟아낼수록 지은호의 머리는 멈췄는데요. 지은호는 정신이 멈추면 안 되니까 일부러 더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습니다. 환자 이름 이지혁이고요. 기존 심장질환 있고요. 이식 대기라고 말하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는 순간 진짜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요.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지은호가 보호자 칸을 쓰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보호자 칸에 가족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은호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적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적을 수가 없죠. 적는 순간 이지혁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결국 빈칸을 남겨두고 이름만 떨리게 씁니다. 그 빈칸이 지은호 마음의 공백 같았어요. 이지혁은 침대에 누운 채로도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만 움직이는데요. 그 눈이 괜찮다가 아니라 미안하다였어요. 지은호가 못 견디고 말했습니다. 선배,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미안해하면 나만 더 죄인 돼요. 이지혁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주 흐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나 너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어. 지은호가 그 말에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버틴 거 아니에요. 선배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은호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강한 사람이어서 버틴 게 아니라 강한 척해서 버틴 거였다는 걸요. 그때 이상철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김다정에게도요. 이수빈에게도요. 그리고 박성재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박성재는 친구로서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쪽이었죠. 박성재와 이지혁은 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피도 안 섞였는데요. 그래서 더 지독하게 남는 관계였습니다. 박성재가 뛰어와서 지은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 어때?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박성재는 그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그 말이 친구라서 더 아팠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가 붙는데 친구는 내가 할 게를 스스로 결심해야 하잖아요. 박성재는 지금 그 결심으로 버티는 얼굴이었고요. 잠시 후 이상철과 김다정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이상철은 병원 문 앞에서 한번 멈칫했는데요. 들어가면 끝이 날까 봐요. 김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엄마라서 멈추면 아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김다정이 들어가자마자 이지혁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혁아. 그 한마디에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고 지은호는 그 흔들림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는 강한 척했는데 엄마 목소리에는 바로 무너져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철은 김다정 뒤에서 서 있는데요. 이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늘 버티는 역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버티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역할처럼 보였어요. 의사가 설명을 합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 더 무섭죠. 급성 악화가 온 걸로 보입니다. 보조치료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철이 의료진에게 거의 울부짖듯 묻습니다. 에크모 달아도 3, 4일을 넘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이 얼마나 절박한지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살 수 있냐가 아니라 며칠 버티냐로 내려오는 질문이니까요. 김다정이 이상철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다정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철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김다정이 이상철을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혹시 알아? 세상은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는데요. 김다정 눈빛은 희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희망으로 덮는 눈빛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조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여심장이 빨리 연결돼야 합니다. 빨리라는 단어가 복도 전체를 얼렸습니다. 빨리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지혁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짧은 시간에 사랑을 다 쏟아붓고 싶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사랑을 받는 게 두려워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이미 자기 죽음이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말이 안 나오는데도 눈만으로요. 지은호가 가까이 가자 이지혁이 손끝으로 지은호 손바닥을 살짝 누릅니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선배, 나 지금도 선배 좋아해요. 이지혁이 힘겹게 아주 작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더 멀어져.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 말이 제일 잔인해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 감는 게 도망처럼 보여서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지은호가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은호가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사귀기로 한 거 취소 못해요. 나 도장 찍었어요. 이지혁이 웃다가 그 웃음이 중간에 끊깁니다. 숨이 짧아서요.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는 미안한 말밖에 안 나오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하지 말아요. 나 그 말 들으면 더 매달릴 거예요.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 눈 감는 사이에 이지혁이 결심을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지혁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호가 멍해집니다. 이지혁은 숨이 차면서도 끝까지 말하려고 했어요. 한 번씩 받아가면 나 좀 생각해줘라. 지은호는 그 말이 무엇인지 감이 왔습니다. 이지혁은 이별을 한 번에 못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남는 사람을 살리려고 매일 조금씩만 울게 만들려는 잔인한 배려를 하려는 거죠. 지은호가 결국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선배, 그거 이별 연습이에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사실이 되니까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난 그런 거 안 해요. 선배가 나한테 남기는 방식으로 날 살리려 하지 마요. 나 그런 식으로 안 살아.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더 꼭 잡으려 했는데요. 손끝에 힘이 없어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지은호가 그 미끄러짐 하나에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선배, 나 선배 없으면 진짜 못 돌아와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정말 겨우겨우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래서 더 못해. 그 말이 지은호를 찢었습니다. 좋아해서 못한다는 말, 그건 상대에게는 너랑 함께 못 산다랑 비슷하니까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그냥 이지혁의 이불 끝을 움켜줍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이지혁이 눈을 떨며 말합니다. 살아, 은호야. 나 없이도. 지은호가 그 말에 거의 소리치듯 대답합니다. 나 없이도 살라고요? 선배, 나간 내놨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살려놓고 내 사랑은 못 지켜요. 나 그거 못해요. 이 말이 이지혁의 눈을 흔들었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해준 사실은 확정된 설정이죠. 이지혁도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더 잔인해지기 어려워졌고요. 잔인해지지 못하니까 더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거의 고백처럼 말합니다. 나 너 좋아해. 지금도.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지혁이 이어서 말했는데요. 근데 나 오늘 같은 날엔 너를 더 못 잡겠어. 이 말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못 잡겠다는 건 사실 잡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포기가 아니라 억지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지혁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은호가 살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지은호의 사랑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면회 시간마다 이지혁 앞에서 평소처럼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김다정이 결국 알게 되었고 이상철은 지혁이가 원한 거였다고 말하며 다정을 다그쳤었죠. 이제는 둘 다 알고 있는데도 둘 다 모르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지혁이 원하는 화려한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은 연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장 수치가 떨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의사는 점점 더 단어를 아끼기 시작하죠. 아끼는 단어는 되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지혁이 어느 날 이상철과 김다정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약했는데요. 말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 부탁 하나 해도 돼요? 이상철이 억지로 웃습니다. 그래, 뭐든.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나 만약에 진짜 혹시나 잘 안 되면요. 김다정의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다정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못 견뎠어요. 다정은 손을 내밀어 이지혁의 손을 꽉 잡습니다. 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이지혁이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엄마, 들어줘요. 나 지금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정리. 그 단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정리를 하면 남는 사람은 그걸 이별 준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지혁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너덜너덜해지지 말아요. 엄마가 울면 나 더 아파요. 김다정이 눈물이 차오르는데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엄마가 자식 앞에서 무너지면 자식이 죄책감을 삼키니까요. 이지혁이 이상철을 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도시락 고마웠어요. 간 심심하게 해주려고 소금까지 엎지른 거 나 알아요. 이상철이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들켰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애가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픈 거죠.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이미 울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울면 더 말을 못할까봐 오히려 지은호에게 먼저 던집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는.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말하지 마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아주 작게 미소를 보입니다. 그래도 말할래. 나 너 만나서 진짜 화려한 날이 뭔지 알았어.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그럼 더 살아야죠. 더 살아서 계속 알면 되잖아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지은호 손바닥에 손끝으로 뭔가를 그립니다. 아주 짧게. 약속 같은 모양으로요. 나 안 돌아오면 봉투 꼭 가져가. 지은호가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갈 거예요. 선배가 직접 주면 받아요. 지은호가 병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를 걷다가 결국 폭풍처럼 오열하며 무너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지은호는 울면 끝날까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수록 더 크게 터져버린 거죠. 그날 밤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를 못 봤습니다. 바라보면 무너지니까요. 이상철이 먼저 입을 때려다가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려고요. 김다정이 갑자기 이상철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 찔러.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다정이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말을 이어요. 내 심장 꺼내게 하자. 내 심장 꺼내서 지혁이한테 주자. 이건 미친 말이 아니라 엄마의 절망이었습니다. 엄마는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라도 해야 숨을 쉬니까요.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김다정이 되려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럼 나 뭐래? 나는 엄마인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상철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상철은 그 순간 정말로 선을 넘을 뻔합니다. 병원 복도로 뛰어나가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무슨 짓이든 할 테니 심장 구해달라고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요. 이상철의 자존심이 아니라 부모의 본능이 폭주하려는 순간입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알아볼게. 내가 뭐든. 김다정이 이상철을 붙잡습니다. 당신 무슨 짓 하려고 그래? 당신 지혁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려고 그래? 이상철이 그 말에 멈춥니다. 이상철이 멈출 수 있었던 건 이지혁이 끝까지 부모를 지키려던 사람이라는 걸 이상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철은 결심합니다. 법을 어기든 체면을 버리든 박진석에게 무릎을 꿇든 무엇이든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후회가 평생 남을 테니까요. 이상철은 선을 넘고 싶어집니다. 돈, 인맥, 권력, 무엇이든 동원해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지혁이 그걸 제일 싫어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선택합니다. 선을 넘는 대신 선의 끝까지 가보자고요. 병원 규정, 이식 대기 시스템, 가능한 모든 루트를 합법이라는 선 안에서 끝까지 파보기로요. 이때 박진석이 떠오릅니다. 박진석은 재벌 회장이고 시스템을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진석에게 부탁한다는 건 이지혁이 가장 싫어할 동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상철은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부탁하면 이지혁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부탁 안 하면 이지혁이 사라질 것 같고요. 한편 고성희는 여론전을 했다가 동명이인 근저당으로 되려 역풍을 맞고 허무하게 무너졌죠. 다시 라이브로 울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고성희도 알아요. 똑같은 기술은 2번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고성희는 생각합니다. 박진석은 여론으로 안 무너져. 근데 가족으로는 무너져.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고성희는 한정식에서 이름까지 바꿔 일하며 살 길을 찾으려 했죠. 박진석이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 고성희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 고성희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이어졌고요.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잘못했어. 박진석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래요. 감정으로 지면 고성희에게 지는 거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한참 말이 없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건 박진석의 분노예요. 분노가 나오면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분노를 주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무릎 꿇으러 왔어? 아니면 조건 들고 왔어? 고성희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은 있는데요. 동시에 계산도 있습니다. 나 조건 없어. 나 이제 진짜 끝내고 싶어. 박진석은 미세하게 웃습니다. 끝내고 싶어? 내가. 고성희가 그 순간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당신도 끝내고 싶잖아. 근데 당신은 이혼을 안 해. 왜? 왜 나를 이렇게 가둬?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내가 또 누군가를 먹어. 너는 밖에서 더 무서운 사람이야. 고성희가 울음을 멈추고 이를 악물죠. 그러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박진석이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야지. 고성희는 무릎을 꿇은 채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자세일 뿐이거든요.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서 끝까지 거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 조용히 살게. 대신 나한테 숨쉬게는 해줘. 박진석은 대답 대신 한마디만 던집니다. 숨은 내가 쉬어. 내가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성희는 박진석이 돈을 주지 않을 걸 압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아주 낮게 속삭입니다. 그럼 나도 조용히는 못해. 무릎을 꿇고도 협박을 놓지 않는 사람이 고성희입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박진석이 고개를 듭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거야. 그 말이 앞으로의 폭탄이 됩니다. 고성희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박진석 귀에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나 입 다물면 당신도 숨 쉬는 줄 알지? 아니야. 나 입 열면 당신 자식들도 같이 흔들려.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 고성희가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신호였거든요. 여기서 이야기가 갈립니다. 이지혁이 심장이식을 받는 경우, vs 이지혁이 끝내 죽는 경우. 이제부터는 같은 출발점에서 두 갈래로 나눠서 갈게요. A안 이지혁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 이지혁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결국 에크모가 언급됩니다. 이상철은 34일이라는 숫자에 매달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김다정은 기적을 말하지만 눈빛은 이미 기적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로 젖어 있죠. 그러던 중 병원에서 연락이 들어옵니다. 공여자 후보가 떴습니다. 이 말은 축하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누군가의 끝이 곧 시작이라는 뜻이니까요. 박성재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누구예요? 코디네이터는 원칙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 없고요. 박진석이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걸 본 박성재는 직감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공여가 아니라 가족과 연결된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고성희의 상태가 급변합니다. 고성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누가 어떻게 엮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보호자입니다. 박진석은 이혼을 안 했죠. 호적 안에서 죽어라라는 말이 결국 이런 형태로 돌아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사람 목숨으로 거래를 하려 들었지. 그리고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고성희가 살아서 망가뜨린 사람들, 특히 이지혁과 지은호의 삶이 더 망가지지 않게 하겠다고요. 박진석은 장기 기증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박영나가 뛰어오고 박성재가 따라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미워했고 엄마에게 500만 원을 마지막 돈으로 건넸죠. 그런데도 박영나는 무너집니다. 엄마의 심장이 누군가의 가슴에서 뛴다는 건 미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박영나가 울면서 묻습니다. 아빠 이게 맞아?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하려다 잠깐 흔들립니다. 맞다. 그 한마디가 박영나를 더 울게 합니다. 맞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공여자 이름이 최종 서류에 찍힙니다. 고성희. 지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집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간을 준 사람이고 장기가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여자가 고성희라니요. 지은호 마음속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터집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죄책감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선배 공여자 떴대요.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을 깜빡입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지혁이 눈을 감습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가족이 더 무너질 이름이라는 걸 느낍니다. 지은호가 결국 말합니다. 고성희예요. 그 순간 이지혁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에게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런데 그 악마의 심장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온다니요. 이지혁은 살기 위해 받는 것인지 벌을 받기 위해 받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김다정이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습니다. 다정은 울면서도 말합니다. 싫어도 받아야지. 지혁아 받아야지. 이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상철은 내 심장 꺼내라던 김다정의 절망을 떠올리며 결국 결심합니다. 지혁아 살아. 그냥 살아. 이지혁은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배, 나 선배가 살아야 돼요.
선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나 살면 너 도망 못 가게 할게. 지은호가 울다가 웃습니다. 나 원래 도망 안 가요. 수술이 시작됩니다. 복도는 지옥이 됩니다. 이상철은 벽만 보고 서 있고 김다정은 기도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박성재는 친구로서 버티려고 이를 악물고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꼭 잡아줍니다. 이수빈은 이미 지역의 병을 알고 티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 버틸 때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복도가 무너집니다. 김다정은 그제야 울고 이상철도 울고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쉽니다. 살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죠. 며칠 후 이지혁이 눈을 뜹니다. 첫 마디는 역시 지은호입니다. 은호 어디 있어? 지은호는 울면서 웃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숨 쉬어진다. 그 말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지혁이 숨 쉬면 주변 사람들도 숨을 쉬게 되거든요. 이후는 회복의 시간인데요. 드라마는 이 회복을 몸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그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수빈아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같이 살자. 박성재와 이수빈은 결국 결혼합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쉽지 않게 허락했지만 지혁이 살아난 뒤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풀립니다. 이상철은 아직 완전히 감정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상철은 말합니다. 지혁이 살았으니까 너희도 살아라. 서로. 박영나와 이지화는 더 확실해집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지화는 영나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영나야, 내가 엄마 딸인 건 맞아. 근데 엄마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박영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잡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은 조용히 사귀기 시작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퇴원날 회사 사람들은 작은 환영을 준비합니다. 이때 차철민이 툭 던집니다. 차철민은 늘 소름 돋는 말을 맞추듯 던지는 사람이죠. 차철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이요 심장 바뀌면 끝나야 할 인연이 더 오래 끌려요. 대신 살아남은 사람은 진짜로 값을 갚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농담으로 넘기지만 지은호와 이지혁은 그 말을 못 잊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을 받았다는 건 결국 평생의 빚처럼 남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이 심장으로 도망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요. 이지혁은 사람들 앞에서 지은호를 부릅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웃으며 다가오는데요. 눈이 벌써 빨개졌습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 이제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같이 할게. 그리고 이지혁이 반지를 꺼냅니다. 지은호, 결혼하자. 지은호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래요. 나 할게요. 선배 아니, 지혁씨.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꼭 잡고 박영란은 이지환 어깨에 기대고 김다정은 울면서 웃고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해피엔딩인데요. 해피엔딩이어도 마지막 여지는 남습니다. 고성희의 사고가 진짜 사고였는지 누가 무엇을 숨겼는지 박진석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뭔지. 이 말로 어안은 행복하지만 소름 여지를 남기며 끝납니다. 비하는 이지혁이 끝내 심장을 못 받고 죽는 경우.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죽는 반전입니다. 같은 출발점입니다. 차 안에서 쓰러지고 119로 병원에 오고 병실에서 지은호와 대화하고 이상철과 김다정이 무너집니다. 김다정은 내 심장을 꺼내라고 울부짖고 이상철은 34일만이라도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갈래에서는 공여 심장이 끝내 제때 잡히지 않습니다. 혹은 후보가 떴다가 취소됩니다. 이런 게 더 현실적으로 잔인하죠. 가능이라는 단어가 떴다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 마음은 두 번 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고 외칠수록 이지혁은 오히려 더 조용히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평소처럼 웃어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정리합니다.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 번씩 받아가면 나 좀 생각해줘라. 김다정은 그 말이 이별 연습인 걸 알아서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젓습니다. 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이지혁이 웃어 보이는데요. 엄마, 나 무서워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이 김다정을 찢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삼키면서도 이지혁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지혁이 원한 건 슬픔이 아니라 평범함이니까요.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말이 이어집니다.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김다정은 정신이 하얘집니다. 엄마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김다정이 이상철을 붙잡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여보, 나 찔러. 나 찔러서 내 심장 꺼내. 이상철은 울부짖습니다. 다정아, 제발. 김다정이 오히려 더 무너져요. 그럼 내가 뭘 해? 내가 뭘 해야 우리 애가 사는데. 이상철은 정말로 선을 넘을 뻔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써서 공여를 당겨오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지혁은 그걸 끝까지 막으려 합니다. 이지혁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상철을 봅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나쁜 사람 되지 마요. 이상철이 그럼 어떡하라고? 라고 외치려다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밀어낼 힘도 없습니다.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이지혁이 숨이 가쁘게 찼지만 아주 작게 웃으며 그 말만큼은 꺼냅니다. 응, 맞아.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기적이면서 동시에 형벌입니다. 맞아라고 확인받는 순간 곧 끝도 같이 확인되는 느낌이니까요.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남깁니다. 하루에 하나씩 받아가.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선배, 그거 이별 연습이잖아요. 이지혁은 힘겹게 말합니다. 이별 연습 아니야, 너 살라고 하는 거야.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결국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걷다가 폭풍 오열합니다. 지은호는 자기 간을 내어주던 날과 지금이 겹칩니다. 그때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울었는데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우는데요. 이번엔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더 잔인합니다. 박성재는 친구로서 끝까지 버팁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기대고 이수빈은 박성재를 붙잡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이 와중에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둘은 더 이상 몰래가 아니라 버티는 연애를 합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수빈아, 나 지금 우리 집이 개막장이라 했잖아. 근데 너를 더는 밖에 세워두기 싫어. 이수빈이 울면서 웃습니다. 오빠, 지금은 우리 둘 다 지혁 오빠부터 살리자. 둘은 사랑을 미루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버티는 힘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빠, 지금은 울어도 돼. 근데 도망은 가지 마.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죠. 나 도망 안 가. 박영나와 이지화는 이 과정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를 끊어냈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박영나는 지환에게 말합니다. 나 계속 무너져. 지환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무너져도 돼. 근데 너 혼자 무너지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둘은 그 순간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누가 고백해서가 아니라 이미 서로가 서로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지혁의 마지막이 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김다정은 기도를 하다가 결국 소리를 못 내는 울음을 쏟습니다. 이상철은 벽을 주먹으로 치려다 멈춥니다. 이지혁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봅니다. 김다정에게는 엄마 미안해요라고, 이상철에게는 아버지 고마워요라고, 이수빈에게는 수빈아 너는 웃어라고 말합니다. 이수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빠가 원하면 웃는 척이라도 하겠다는 얼굴이죠.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은호야 나. 지은호가 울면서 말합니다. 말하지 마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래도 말할래.
나 너 덕분에 사랑해봤어.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나도요. 나도 선배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지혁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김다정의 비명이 터지려다가 목에서 걸립니다. 엄마는 그 순간 비명조차 마음대로 못 내요. 남은 자식들이 더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김다정은 몸을 떨며 이상철 품에 기대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상철이 처음으로 자존심이 아니라 아버지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며칠 뒤 장례 이후의 시간은 더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이 집안에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확인서예요. 이지혁이 없는 하루를 매일 확인해야 하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남긴 봉투를 들고 망설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받아가라던 그 말. 지은호는 봉투를 못 열고 그냥 가슴에 안고 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지은호는 한우진을 떠올립니다. 지은호가 간을 내어주며 살렸던 한우진.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렸는데 왜 이번엔 못 살렸지. 그 죄책감이 지은호를 잡아먹으려는 순간 차철민이 툭 말합니다. 차철민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깨우죠. 살리는 게요, 내 실력이라 생각하면 평생 무너져요. 살리는 건 운이고 사랑하는 건 선택이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겨우 숨을 쉽니다. 살리는 건 운이었고 사랑하는 건 선택이었다. 그럼 지은호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서 끝낼지 살아서 기억할지. 이수빈과 박성재는 이 시간을 지나 결국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해피라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한 약속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철은 결혼식에서 박성재를 보며 말합니다. 지혁이 너 믿었을 거다. 수빈이 울리면 너도 끝이다. 박성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님. 도망 안 갈게요. 박영나와 이지환도 함께합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를 완전히 끊어냈고 이지환은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 둘은 화려하게 티내지 않지만 서로를 붙잡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박영나는 말합니다. 나 이제 엄마 딸 말고 나로 살래. 지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내 편 할게.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완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비밀로 흔들려 하고 박진석은 그 비밀을 법과 증거로 눌러버립니다. 박진석의 복수는 통쾌함이 아니라 끝이 없는 벌로 이어집니다. 고성희는 밖으로 도망도 못 가고 안에서 숨도 못 쉬고 결국 자기 삶의 방식이 자기 목을 조이는 결말로 갑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고 경고한 박진석에게 덤비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비안의 엔딩은 이렇게 남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밤 봉투 하나를 엽니다. 그 안에는 이지혁의 글씨가 있습니다. 은호야, 너는 나 없이도 화려하게 살아. 너 울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지은호는 울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합니다. 알겠어. 근데 오늘은 좀 울게. 이렇게 이별로 끝나지만 사람들은 살아남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생각하죠. 둘 중 어느 결말이 진짜 본편으로 갈까? 바로 그 궁금증이 다음 회차를 못 끊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